퇴근길에 만나는 뉴스 소셜 라이브 이브닝 박상욱입니다. JTBC 뉴스의 개편에 발맞춰서 오늘부터 소셜 라이브 이브닝은 뉴스룸의 앞이 아니라 이 정치부 회의 앞, 그러니까 이 5시 50분 여러분의 퇴근을 앞둔 시간에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자, 오늘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615명. 지난 4일부터 나흘 연속으로 600명대 안팎을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 국내 발생 580명 중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440명이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또 그 밖의 지역에서도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오늘 모든 광역시도에서 신규 확진자가 추가가 됐는데요. 모쪼록 이 퇴근길에 마스크 잊지 마시고 건강한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소셜 라이브 이브닝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2008년 초등학생을 납치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의 출소, 이제 불과 5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출소 후 범행이 일어난 곳이자 이 가족이 있는 안산으로 돌아가겠다라는 뜻을 밝힌 후에 안산시와 경찰은 이 조두순의 거주 지역에 순찰 인력을 늘리는 등 여러 가지 대응책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정작 이 조두순이 출소 후 안산 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겠다라고 밝히면서 많은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소셜 라이브 이브닝에서는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이 조두순의 충격적인 행각, 근황,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두순의 몸은 거의 30대가 운동을 많이 하는데 자기는 그걸로 인해서 성적 욕구를 느낀다. 본인도 아주 살해를 느끼고 있어요. 강력한 억제를 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조절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절대 반성을 안 했습니다. 얘가 나한테 오겠다. 얘 반성하고 있지 않구나. 네, 앞서 보신 영상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 이 팀의 최강일 그리고 오승열 PD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일단 지난 토요일에 며칠 전에 이제 이렇게 스포트라이트가 방송이 됐는데 많은 분들께서 상당히 관심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그만큼 우리 시민분들이 갖고 있는 조두순에 대한 우려 혹은 걱정, 분노 이런 게 크다라는 뜻인 것 같은데 어땠나요? 일차적으로는 어떤 우리 사회 시민분들의 사회 정의를 향한 어떤 갈증들이 대단히 좀 높다. 조두순에 대한 것들에 대한 어떤 분노 같은 것들이 크다라는 걸 느꼈고요. 참 비극적이긴 하지만 방송할 거리가 참 많았어요. 12년 동안 달라진 점이 하나도 없었다는 점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의 우려와 걱정이 클 수밖에 없었던 그런 방송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조두순의 교도소 동기들을 두 분이 직접 만나 보셨던 건데 그들이 말하는 조두순 어떤 뭐랄까요? 이 묘사, 설명 같은 데 좀 공통점 같은 게 있었을까요? 일단은 그 제일 큰 공통점은 역시 그 반성이 없다, 예. 교화되지 않았다, 폭력성이 여전하다. 다만 이제 교도소에서 격리되면서 억눌려 있을 뿐이다. 이런 취지의 묘사가 많았고요. 그 여러 이제 디테일한 증언들에서 그 모습들이 이제 큰 맥락에서 대체로 부합을 하더라고요. 2009년부터 2020년까지 네. 대체로 부합을 해서 이제 크로스 체크가 일정 정도 이상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방송에 그 내용들을 담아서 활용을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렇게 폭력적인 성향이 그대로고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았다라는 그런 교도소 동기들의 증언 한번 들어보고 나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하진 않았어. 그 방에 15명 있었어요. 15명 있다 보니까 그 방에 대장이죠. 아, 형량이 커서 대장이 된 거예요? 뭐야? 그 방에 이제 오래 있었고 나이도 많고 뭐 인상도 더럽고 하니까 머리 하얗고 뭐 면도도 안 하고 그때는. 조두순의 첫인상은 강력범 그 자체 그 얼굴에 다 남아있어요. 강력범의 인상은 좀 다른가요? 일단 눈이 살아있죠. 눈매가 되게 보였습니다. 조두순은. 처음에 가면 이제 총선명 할 때 나이가 몇 살이냐, 제명이 뭔지 다 기본적으로 그냥 한 번씩 물어보니까. 근데 그거를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왔으면 하다못해 그 제명이라도 좀 얘기 안 해야 되잖아요. 그냥 뭐 떳떳하게 자기는 불러 들어왔고 살인도 해봤고 뭐 조두순이라는 얘기 통상입니다. 네, 일부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정말 말 그대로 교화의 그런 증거는 보이지 않는 그런 증언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조두순이 이제 처음에는 안양교도소에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청송교도소로 이감이 됐고, 이감 과정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일단 그 통상적으로 청송교도소라는 게 저희가 알고 있는 신창원, 뭐 오원춘 이런 소위 네임드 범죄자들이 주로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니면 이제 교도소에서 이제 꾸준히 문제들을 일으켜가지고 그쪽으로 다시 옮겨가거나. 그래서 이제 규율이나 통제 같은 게 굉장히 엄격해서 교도소 중에 교도소라거나 네. 이제 쇼생크, 한국의 네네. 쇼생크라고 불리기도 하는 곳인데 조두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별히 교도소 안에서 안양교도소에서 특별히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쪽으로 좀 이례적인 경우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언론이나 이제 미디어 대중들의 관심이 아마 크게 작용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뭐 안양교도소 안에 있었던 시절, 그러니까 이감을 가기 전후에 뭐 평가가 다르다거나 혹은 다른 모습을 보였거나 그런 건 없었나요? 다른 모습을 보였다거나 그런 거는 특별히 없었고요. 예. 그 첫 번째 안양교도소 시절의 동료 재소자 이야기를 바탕으로 봤을 때는 조두순이 이제 범죄가 교도소에 이제 퍼지게 되면서 그 재소자들 간에도 이제 아주 몹쓸 인간이다. 아, 예. 그 아주 좀 저열한 인간이다라는 이제 평가가 퍼지게 되고 그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미국 교도소 같은 데서 이제 아동 성범죄자들 이렇게 오면은 집단 괴롭힘 같은 게 네네네. 있지 않습니까? 딱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재밌는 게 그 조두순 탄원서에도 그 이렇게 너무 망신스러운 죄목이라 내가 동료 재소자들에게도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적혀 있거든요. 물론 이제 망신스럽다라는 표현도 얼마나 스스로 이제 죄를 캐주얼하게 여기는지가 좀 네. 엿보이는데 그 오히려 그 동기 말로는 독방에 가둔 것은 오히려 조두순을 보호하기 위한 교도소의 조치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이제 청송교도소로 이감이 되게 됐습니다. 예. 그런데 정말 이렇게 조두순이 반성 없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 교화가 된 것 같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는 게 가장 큰 문제, 우려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출소가 불과 5일밖에 남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여전히 탄원서에다가는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다고요? 저희가 방송을 준비하면서 사실 탄원서를 한 4-5번 정도는 읽어봤던 것 같아요. 예. 1차적으로는 저희가 방송을 준비해야 되는 점도 있고 두 번째는 계속 좀 끌어오르더라고요. 예. 처음부터 끝까지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밖에 없습니다. 모든 탄원서에는 아, 한 100장이 넘는데요. 예. 사실 그런 지점들, 술에 취했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죄가 없지 않냐라고 주장하는 그 모습들이 저희가 취재하면서 만났던 제보자들한테도 네. 그대로 듣다 보니까 이 사람은 실제로 반성의 여지에 대해서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더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본인의 죄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 유무를 지금 따지는 정도에서 더 이전까지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예, 생각이 예. 들었어요. 그런데 또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이 다른 재소자들한테 자신의 다른 범행들을 뭐랄까요, 자랑하듯이 막 이야기를 했다고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1차적으로 저희가 방송에서 좀 다루지 않았던 얘기 중에 조두순은 전과 18범입니다. 네. 그리고 그 중에는 사람을 죽인 적도 있고 강간한 적도 있어요. 예. 그리고 그 사이에 있었던 본인의 사연 중에 삼천교육대 출신이기도 합니다. 조두순은. 아, 이런 것들을 그 안에서 자신이 얼만큼 되게 거친 사람이다라는 예. 걸 증명하려고 했던 모습들 같은 것들이 다른 제보자들의 증언으로부터 좀 들을 수 있었고요. 예. 저희는 설마 그럴까 했어요. 설마 그 본인의 죄 자체 저희가 뭐 18범에 대했던 죄들도 다 들고 있는데 이 중에서 대다수가 술과 관련된 범죄였고요. 그리고 모든 범죄는 약자를 향해 있었어요. 네. 그런 것들이 이 사람한테는 그게 일종의 훈장 같은 형태로 남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들이 오히려 저희한테 더 공포였던 것 같습니다. 네. 매번 술에 이렇게 취해 있었다라는 상황이고, 그리고 약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이어왔었고, 그게 전과 18범이다. 네, 맞습니다. 참 그런 가운데 또 조두순이 교도소 안에서 굉장히 건강을 챙겼다고 합니다. 운동을 상당히 열심히 했다 이렇게 알려지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한 교도소 동기의 증언 듣고 나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윗몸일으키한 벤치에서 운동을 했는데 8번 펴기를 뭐 30개씩 빠르게 합니다. 한 20초에 30개 정도를 한다거나 거의 일부는 안 쉬고 뭐 30초, 40초마다 또 해보고 또 해보고 1시간에 1000개 할 정도면 꽤 많이 한 거죠. 제가 느낀 조두순의 몸은
거의 30대가 운동 많이 한 벌크업 팬 정도의 몸이에요. 헬스를 하는 사람인데 갈라진 근육이 아니라 덩어리진 근육. 아무래도 이제 자기가 보복당할까봐 무서워서 자기는 힘을 기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힘이니 누가 한번 인치할 거다.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네, 팔굽혀 펴기를 1시간에 1000개. 물론 이제 이건 증언이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1시간에 1000개, 그러니까 1분에 평균적으로 16.6개, 7개 이렇게 하는지를 저희가 눈으로 본 건 아닙니다만 아무튼 굉장히 빠르게 하고 많이 한다라는 증언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한 걸까요? 혹시나 나가서 두고 보자 이런 마음이면 어떡하나 좀 걱정이 되는데. 그럼 그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1시간에 1000개 뭐 이런 숫자는 사실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이제 몸을 키우고 운동을 열심히 했다 뭐 이런 취지로만 받아들이면 되실 것 같고요. 그 정말 진짜 의도는 사실 알 수 없는 부분이긴 하죠. 다만 이건 좀 유명한 얘기지 않습니까? 그 수사 경찰에게 내가 나이가 70이 돼도 운동 열심히 하겠으니 그때 봅시다. 굉장히 소름 끼치는 그런 대사였는데 이 당시의 발언을 종합을 해봤을 때 이게 순수하게 보복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추측하는 거는 조금 순진한 생각이 아닐까. 이걸 보면서 저는 사실 올드보이 이런 게 생각이 좀 났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생각이 나고 그리고 조두순이 정말로 이제 순수하게 그런 목적으로 운동을 했다 쳐도 일반 시민들 입장에선 그게 아니잖아요. 이제 조두순이 30대의 몸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공포스럽게 다가오는지 그야말로 이제 출소 공포의 한 단면으로 받아들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지난 토요일 방송에서 새롭게 드러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조두순이 키우던 반려견을 던져서 죽게 만들었다라는 것인데 약간 뭐랄까요. 강호순, 유영철 이렇게 동물 학대를 일삼았었던 이런 범죄자들하고도 좀 비슷해 보이는 느낌이 듭니다. 사실 이번 방송하면서 그 저희 방송에서 나왔던 강아지는 제가 직접 키우는 강아지예요. 아, 예.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사실 네네. 몇몇 재현들을 찍는데 조두순이 직접 본인이 경찰 조사에서 밝혔던 내용은 집어 던졌다도 있지만 막대기로 눈을 찔러 죽였다는 얘기였어요. 강아지에. 눈을 찔러서 아예 죽였. 네. 아이고. 네. 그 강아지 종은 그 피해자 아버지를 통해서 들었던 거는 말티즈 같은 작은 종이었고요. 예. 그 강아지가 개 패드가 아닌 곳에 오줌을 쌌다고 눈을 찔러 죽이는 사람이라면 예. 이게 사람인가? 그리고 그 죽였던 이유가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아내가 키우는 강아지를 눈을 찔러서 죽인다? 이게 뭐 아까 말씀하셨던 강호순과 유영철과 다른 게 뭐가 있을지 저희는 그런 지점에서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참 말티즈 자체가 체구도 굉장히 작은 강아지잖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의견과 질문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좀 살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아이디 룸룸님, 교화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건지 회의감이 듭니다. 또 아이디 오부기님, 아니 그냥 나오는 자체가 문제다. 어딜 가든 불안감 조성하는 사람인 듯. 아니 왜 이렇게 12년 만에 출소를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듯.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교도소에서 푸시업하고 근력운동해서 뭐 하려고 진짜 무슨 생각으로 사는 걸까. 너무 무섭다. 5일 뒤면 그 강압이 풀어지는 것이다. 아이디 블레싱 투유님, 사이코패스의 완전체입니다. 죄책감 전혀 없는 얼굴에다 자기 변명에만 급급할 겁니다. 크라이시스 9064님, 살인죄가 있는데 형량은 고작 12년 무엇? 그러니까 이제 전과 중에서 살인 전과가 있다라는 뜻이신 것 같고요. 아이디 KM킴님, 망신스러운 죄목이라니 피해자는 죽다 살아나는데 본인은 그저 망신스러운 일. 네, 참 많은 분들께서 걱정, 우려, 분노 표해 주시고 계시는데 뭐랄까요? 이 조두순의 위험 징후 같은 것이 취재 과정에서도 좀 느껴지셨던 게 있으실지도 좀 궁금한데 혹시 주변에서 이렇게 취재를 하면서 들었었던 이야기들 중에서 가장 좀 섬뜩한 것이 있다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 방송에 담았지만 그 CCTV 혹은 이제 TV
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네. 어떤 자기한테 이상 신호를 보내는 것 같다. 그래서 예. 이제 자기는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성적인 뭐 신호를 받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게 그땐 정말 그 대사를 듣자마자 이제 저랑 이제 최강일 PD와 같이 있었는데 듣고 나서 한동안 이제 말을 좀 이제 멈추고 잊지를 못했어요. 예. 우리가 들은 게 맞나 네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보통은 이제 그 CCTV나 TV 전파가 어떤 이상 신호를 보낸다 이게 어떤 조현병적인 증상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조두순의 경우에는 특별히 조현병 이런 병적인 어떤 모습이 있다기보다는 어떤 과거에 이제 음주로 인해서 어떤 범죄를 저질렀던 거를 이제는 전파 핑계를 대고 있나? 뭐 이런 좀 뭐라고 해석해야 될지 모르는 예. 정상인의 본주에서 벗어나도 너무 한참 벗어나 있어서 네네.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던 그런 증언이 있었습니다. 이 참 뭐랄까요? 이 성적인 이상 행동을 계속 한다라는 것 자체가 심리 치료가 과연 그럼 효과가 있었던 것인가 이런 의문까지 들게 될 그런 정도인데 지금 이런 내용을 동료 재소자가 이야기를 해준 것이죠. 그 내용을 직접 듣고 나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조수님은 텔레비나 CCTV에서 전파가 나온다. 이상한 전파가. 그래서 자기는 그걸로 인해서 성적 욕구를 느낀다. 직접 들으셨어요? 아니면 누구한테 들었던 얘기예요? 그건 직접 보지는 못했고 사동 청소부들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네, 참 황당한 이야기였습니다. 앞서서 이야기해준 대로 정말 걱정되는 것은 지금까지는 모든 범죄를 술의 탓으로 돌렸다가 이제는 전파 탓으로 돌려버린다라는 것이 이게 참 뭐랄까요? 그렇다면 이게 앞으로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자신의 잘못된 행동 그리고 앞으로 저지를 잘못된 행동을 미리 좀 정당화하려는 그런 시도라고 봐야 될까요? 이걸 좀 더 차근차근 예전에 있었던 범죄로부터 좀 살펴보자면요. 조두순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삼천교육대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사람을 때려 죽였을 때는 앞에서 있었던 사람이 정관을 칭찬하자 그거에 따른 분노로 치밀어서 술 기운에 때려 죽였다라고 얘기했고요. 술 때문이라고 얘기했어요. 예. 아까 강아지 죽였던 이유는 아내를 사랑해서라고 했어요. 네. 본인의 어떤 이상 행동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는다. 이게 조두순의 어떤 가장 큰 특이점이었던 것 같아요. 전파 신호 솔직히 모르죠. 네. 전파 신호가 그 사람한테 성적 흥분을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지만 결과적인 행동으로서 보여지는 행동이 그런 행동이 있었다는 건 그 이유의 원인을 계속 찾아 나간다. 아무런 자극이 없는 곳이잖아요, 교도소는. 예. 그 안에서도 또 다른 자극점을 자신이 찾았다는 점에서 네. 이 사람이 나왔을 때 세상에 어떤 자극들이 이 사람을 더 흥분시킬 수 있을까? 이게 사실 대단한 공포거든요. 네. 그런 지점에서 저희도 사실 대단히 많이 제작진 입장에서 고민했어요. 저거를 내보내는 것이 맞을까? 네. 그렇지만 저희가 봤을 때 사회적인 어떤 효용성이나 어떤 사회적 정의를 위해서는 방송을 하는 점이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작을 결정했었던 지점이기도 합니다. 네. 유튜브에서 아이디 도라지무치님께서 지금 나오는 이 조두순의 모습 12년 전의 사진으로 보이는데 지금 사진은 없나요? 이런 질문도 주셨거든요. 1차적으로는 저 제일 마지막 사진 같은 경우는 한 2년 전 사진 정도로 추정이 되고요. 예. 그리고 옛날 사진은 저희가 제일 처음에 그 흑백으로 나왔던 네네네. 사진 정도가 과거의 사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런 전파로 인해서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고민을 거듭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조두순의 얼굴을 이렇게 공개하는 데에도 좀 여러 가지 고민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이제 얼굴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었는데 그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겠죠. 얼굴을 공개하는 게 조금 더 우리 사회에 이제 효용이 더 클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비교적 최근 사진까지 남아있긴 한데 동료 재수자가 조금 더 이제 부가적인 증언을 해준 게 있었어요. 볼살이 조금 더 붙었고 교도소 내이기 때문에 항상 삭발을 하고 다녔다. 네. 그래서 교도소 이제 출소 직후에는 이제 그 모습 그대로 나와서 한동안은 지낼 것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별다른 그 외에 법적인 어떤 보호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걸 이제 조금 더 확인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희가 공익적인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을 한 게 좀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지난 토요일에 방송이 됐었던 내용들을 살펴보면 조두순의
아내를 이제 안산에서 직접 만나 보셨잖아요. 방송에서는 이제 뭐랄까요, 이 아내가 굉장히 취재하는 것을 우리 스포트라이트 팀을 꺼려하는, 피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혹시 뭐 당시 이제 취재 과정에서 좀 보였던 부분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있을까요? 이게 언론에서는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조두순이 아내에 대한 애정을 그 수사 과정상에서 굉장히 많이 반복적으로 예. 드러낸 게 좀 있어요. 주목할 만큼. 그래서 아내라는 존재가 조두순한테는 상당히 좀 복잡한데요. 그 전문가가 조심스럽게 예. 언급한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 아내가 그 조두순의 그 파렴치한 범죄들을 이제 다 보고도 감싸는 모습들을 이제 많이 예. 보여왔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사고로는 아무리 이제 가족이어도 그렇게 높은 의존성을 보이기가 쉽지 않다라는 이제 추측. 가스라이팅 피해자 예. 이제 아내도 어떻게 보면은 가스라이팅의 피해자일 수 있다라는 추측을 한 게 있는데 그 아내도 어떤 이런 의견을 제시한 거에 따라서 이제 어떤 또 다른 피해자일지 아니면은 조두순이 사회인으로 완전히 사회인 정상적인 사회인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떤 사회 나름대로의 어떤 일상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버팀목일지 그냥 또 다른 피해자일지 둘 다일지 둘 다라면 이제 그 아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좀 예. 많은 고민 지점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사실 네네네. 사실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도 사실 대단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아내를 살아가는 게 맞을까? 근데 예. 1차적으로는 저희가 기대했던 거는 아내가 일종의 방어막이 돼주지 않을까? 조두순의 이상 행위를 저질렀다고 했을 때 앞으로 그런 걸 막아줄 사람이 되지 예, 않을까? 예. 사실 그걸 기대하고 갔었습니다. 당시에 미안하다 한마디는 듣고 싶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런 얘기는 듣지 못했고 뭐 거친 이야기들만 들었었고 네. 그리고 당시 12년 전 재판정에서 아내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했던 얘기를 차후에 다시 듣게 됐을 때 네. 그때도 약간 좀 무서웠던 게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다라는 얘기를 강하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사실 아내를 만났던 우리의 이유는 이게 아내라 가정이라는 것이 방어막이 되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저희가 하게 됐던 점이었던 네네. 것 같습니다. 네. 안산 주민분들도 만나 보셨잖아요. 시민분들도 좀 많이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 예, 시민분들이 그 쉽게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예. 그 굉장히 공포스러워했고요. 그 정말 저희가 이런 경험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네. 이제 희대의 연쇄 살인마들 뭐 혹은 정말 끔찍한 범죄자들이 출소한 경험이 사실 우리는 없어요. 근데 이번에 사실상 처음으로 우리의 정말 그냥 쫓기듯이 자고 일어나고 밥 먹고 뭐 이렇게 뛰어다니는 그런 일상 속으로 우리의 이웃으로 희대의 범죄자가 던져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상 속에서 우리가 이웃으로 마주칠지 모른다는 공포가 굉장히 심했고 사실 지금은 이제 언론이나 대중이 초미의 관심을 이제 집중시켜서 벌어지고 있는 그 이례적인 대책들이 많잖아요. 오로지 네. 조두순만을 위한 대책들.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인간의 기억이란 참 짧은데 그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이게 조금 잠잠해지면 과연 그 이렇게 아주 우수한 공무원들을 투입하고 CCTV를 막 설치하고 조두순이 뭐 이사를 가면 그만인데 그런 것들이 과연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 이게 또 마냥 그렇다고 이제 엄벌주의라던가 뭐 예. 마냥 이제 영구 격리 이런 식으로 흐를 수는 없기 때문에 좀 현명한 고민이나 해결이 좀 사회적으로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조두순이 탄원서에다가 피해자하고 꼭 대면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썼다고 하는 게 사실입니까? 도대체 왜 그런? 네, 저희도 살펴보다 놀랐습니다. 탄원서의 마지막에는 항상 그렇게 써 있었어요. 탄원서마다 끝에는 이렇게 써 있었다고요? 맞습니다. 마지막 부탁을 드리오니 꼭 피해자와 대면을 할 수 있도록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참 출소까지 이제 딱 5일 남았습니다. 지금 뭐 안산시 경찰 곳곳에서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좀 말하기 조심스러워요. 조심스러운데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예.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 그 방지책이라는 게 사실상 이제 거의 실효성이 저는 없다고 보는 편이거든요. 이제 물론 지금 할 수 있는 선에서
이제 모든 당국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긴 해요. 하지만 근데 이제 CCTV를 늘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아주 책임감 있는 공무원들을 보호감찰관으로 이제 배치를 하고 뭐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땜질 이상의 조두순이야 뭐 워낙에 관심사안이니까 막을 수 있다고 쳐요. 철저히 관리한다고 쳐요. 근데 그러면은 인력과 자원은 한정돼 있는 거고 그 다른 조두순들이 우리 사회에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야말로 정말 아랫돌 빼서 윗돌 막으면 그 아랫돌은 비는 건데 언론에서 집중한다고 이거에만 집중하는 거는 저는 좋은 조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여러 번 사실 반복해서 말씀드린 얘기지만 뭔가 좀 현명한 해법을 우리가 같이 고민해서 떠올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예, 참 그렇습니다. 전자발찌 같은 경우도 재범의 어떤 효과를 못 내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통계들도 나오고 있어서 어떻습니까? 사실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방송을 제작했습니다. 예. 엉망이에요. 법무부는 잘한다고 스스로를 뭐 위로한다고 해야 되나요? 1.8%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국회의원실 통해서 어렵게 받았어요. 심지어 5번을 빠꾸 먹고 예. 8.7%가 넘고요. 그리고 그 범죄는 이 사람의 범죄를 3번 저질렀으면 한 번으로 통계를 카운팅을 해서 하는 통계의 어떤 허구를 드러내는 또 다른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범죄를 해도 그냥 하나로 치는. 네. 참. 좀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 4대 범죄를 기준으로 따졌을 때 전자발찌를 사용한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4대 범죄, 강간과 살인이 포함된 이 4대 범죄만 쳤을 때 350건이 넘습니다. 조두순 같은 사람들이 나왔을 때 똑같은 짓을 저지를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예. 그게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고 네. 뭐 계속 뉴스에 나오잖아요. 전자발찌 산 사람이 나와서 또 다른 강간을 저질렀다 이런 뉴스들. 근데 그냥 눈 감고 아웅하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이제 이번 주 토요일에도 2부가 준비되어 있죠. 네. 그래서 저희가 2부 내용도 관심 갖고 계속해서 지켜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강일 PD 그리고 오승열 PD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소셜 라이브 이브닝 조두순과 관련해서 입법안에 대해서도 살펴봤고 또 피해자 중심의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도 했고 또 현재 오늘날 조두순의 상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뭐랄까요, 이 뚜렷한 해결책, 문제점, 막을 수 있는 방법 쉽지 않아 보이지만 보다 빠른 시일 안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보다 빠른 시일 안에 뭔가 현명한 그런 대책이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방송에 이어서 이제 정치부 회의가 방송이 됩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에도 5시 50분 여러분들의 퇴근 길목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더 빠르고 정확한 뉴스, 좋은 정치의 길잡이가 되겠습니다.